다음자 뭘로 할까 생각할 때 선택지에 들어가는 그 효과를 주는 게 마케팅이잖아요. 우선 한국 사람이니까 현대차가 좋은 차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미 선택지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좋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고군분투하는 현대차의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박간일 방송이 이제 일본에 진출한 현대자동차에 관한 영상을 자주 만드는 편입니다. 현대가 일본에서 한번 철수를 했다가 재진출하고 나서 지금 거의 한 딱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1년 차가 됐을 때도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1년 차는 그렇게 좀 신통치 않았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이제 작년부터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왔겠죠. 지금 현대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 좀 이제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게 좀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한국에서는 현대가 뭐 이런 걸 안 할 건데, 일본에서 좀 특이하게 좀 이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얼마나 현대가 좀 일본에서 이제 고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저희 영상 과거에 보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오늘 이제 안 보신 분들 위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현대가 이제 일본에 진출을 할 때 내연기관 차는 배제를 하고 전기차랑 수소차만 이제 들고 일본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따로 딜러를 두질 않고 테슬라 멘츠로 인터넷상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딸깍 이래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파격적이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일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기차의 이제 기본적으로 무덤입니다. 일본 내에서 이제 전기차에 판매됐는데 2018년에 26,000대가 팔리고 19년, 20년 좀 적게 팔리다가 이제 21년, 22년, 23년 이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일본 내에서 전기차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막 팔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닛산의 사쿠라, 경차의 전기차를 내어가지고 이 닛산 사쿠라 모델이 2년 연속 전국 EV 판매 대수 넘버1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막 팔린 거예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이게 엄청 잘 팔렸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워낙 경차를 좋아하잖아요. 경차가 이제 유지비가 싼데 전기차는 이제 집에서 집밥으로 충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이제 유지비가 쌉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사쿠라를 산 거죠. 닛산의 전기차를. 당장에 얼마만큼 수입차가 팔렸냐라는 이런 자료를 일본 자동차 수입협회에서 매년 통계를 내거든요. 2023년 4월에서 2024년 3월 달까지의 수입차, 전체적인 차. 이 안에 내역을 이제 쫙 들여다보면은 1등이 벤츠, 그 다음에 BMW, 폭스바겐, 이 랭킹 중에 이제 밑으로 이제 쭉 내리다 보면은 현대가 작년 한 해 동안에 585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팔렸나요? 적게 팔렸나요? 했을 때 진출 1년 차 때 현대가 649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현대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현대 이제 경쟁 상대 BYD죠. 중국 전기차. 2012년도에 진출했었어요. 그때 이제 283대 팔다가 한 해 동안에 2000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현대가 이제 BYD보다 4분의 1 정도밖에 못 팔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뭐 일본의 한국차의 위상이라는 거 얘기할 때 말씀드리는데, 일본은 한국 물건은 안 산다. 그러니까 갤럭시도 안 사지. 라던 뭐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중국 건 더 안 사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보다 중국을 더 싫어하거든요. 근데 중국 차가 2000대 팔 동안 현대가 580대 팔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한국 차라서 안 산다는 거는 그거는 핑계가 안 됩니다. 예. 그럼 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더 이제 악조건이 생겨요. 올해는 뭐냐면은 저격이 들어가죠. 바로 보조금 저격입니다. 한국경제 3월 26일 뉴스. 현대차 일본서 뒤통수 맞았다. 발칵 뒤집힌 차업계. 타이틀 기가 막히게 지었네요. 일본의 경제 산업성이 기준을 또 새로 정한 겁니다. 보조금 주는 기준을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점수를 많이 뺐냐면은 딜러가 있는가, 애프터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성능, 이런 걸로 이제 차등을 좀 많이 매겼습니다. 일본 내에서 좀 장사를 좀 옛날부터 오래 하고 있는 폭스바겐, 뭐 아우디, 벤츠 이런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중국차, BYD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차, 현대가 여기서 좀 표적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게 이제 일본에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제 그 사이트거든요. 중국 BYD 차 원래는 보조금이 85만 엔,
우리나라 돈 한 8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받았었어요.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부터는 BYD가 350밖에 못 받습니다. 저격이 들어가서. 일본 사람들이 중국 차를 너무 많이 사준 거야. 2,000대나 사줬단 말이야. 이거 놔두면은 일본의 이제 전기차 시장 중국 BYD가 먹힐 수도 있겠네. 근데 왜 이 차를 왜 샀지? 중국 차가 싼 것도 있는데 보조금도 많이 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이제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현대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불똥이 튀어가지고 현대 아이오닉5. 현대는 원래 650 받는 보조금이 조금 줄어가지고 이제 450이 된 거예요. 현대도 이제 조금 줄은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런데 이제 반대로 있잖아요. 닛산 사쿠라. 예, 보조금 그대로. 예, 근데 이게 욕할 건 사실은 안 돼요. 왜냐면은 한국경제 2월달 뉴스죠. 전기차 보조금 개편, 할인 경쟁 불붙었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도 동일하죠. 테슬라라든지 해외 전기차를 많이 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싼 전기차라든지 중국산 배터리 쓰는 거는 보조금을 안 줘.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보조금을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나라든지 정부 입장에서 보조금은 그 나라 사람들 세금 걷어가지고 분배시키는 건데 맞아. 갑자기 그냥 보조금만 타먹으려고 너희 나라에서 이제 찍으라다. 그러면 꼴 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제 작년에 500대 정도밖에 못 팔았는데 보조금도 이제 더 줄다 보니까 올해가 이제 진짜 현대의 시험대다 라고 말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보조금이라는 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일본 보조금은 솔직히 안 받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전기차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4년을 의무로 타야 돼요. 내가 이 전기차를 샀어. 아이고 나 이거 싫어요. 중고로 팔래 한 1, 2년 타다가 그러면은 보조금을 다 토해내야 돼요. 4년 동안 이 차를 그냥 타야 돼? 야 이거 아예 보조금 안 받을래.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100% 이 보조금이 뭐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다는 아니에요. 사람 취향마다 있기 때문에.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과 아예 180도 좀 바꿔가지고 마케팅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현대가. 이게 일본 내에는 현대 자동차의 서비스, 그 다음에 딜러망입니다. 이걸 이제 갑자기 좀 늘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쪽에 여러분 오키나와 있잖아요. 오키나와에 현대 시티 스토어 오키나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당장에 올해 4월 1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림 보면 뭐 같습니까? 자동차 판매하는 딜러 같죠? 맞습니다. 현대가 일본 1호 딜러를 오키나와에 세웠어요. 원래는 이런 거 안 만들고 인터넷으로 신청해주세요.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아예 이제 현대가 도로가에 건물을 세워가지고 안에서 차를 보고 시승도 할 수 있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만들어 둔 겁니다. 오키나와는 여러분 섬이잖아요. 인구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거기 놔뒀을까로 생각을 했을 때 오키나와가 이게 좀 해외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까지 큰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오키나와는 미군 기지가 엄청 커요. 오키나와 가면 사실상 뭐 반이 뭐 이제 미군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미국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현대가 미국에서는 좀 잘 나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에 대해서 이미지를 좀 이제 안 좋게 갖고 온 사람이 적은 곳이 오키나와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기사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예. 예. 근데 꼭 이것도 그러니까 판매 방식은 방향 전환인데 이런 메이커의 흔히 말하는 홍보 방식으로는 현대가 지금 투트랙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예.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2024년 5월 23일 뉴스네.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니메이션의 나라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2045년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공각기동대라고. 그 공각기동대의 주인공이 이 현대의 아이오닉 5N을 타고 드라이브하는 이런 광고를 이제 최근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은 젊은 친구들이 본다, 아이들이 본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각기동대 같은 경우에서는 아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른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일본에서 뭐 40대, 50대도 좀 많이 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좀 핀트를 맞춰가지고 공각기동대 콜라보레이션 약간 이런 걸 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만 있냐? 아니죠. 그 대한민국 배우, 이 최종엽 배우랑 이제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지금까지 동경해왔던 EV 라이프의 시프트, 코나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광고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 최종엽 배우를 이제 왜 쓰냐면은 박간의 영상. 두둥. 그렇죠. 일본 TV가 만든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서 히트한 이유라는 그 영상이 있는데 I Love You라는 드라마의 남주인공이 최종엽 배우예요. 이게 일본의 여성들의 심리를 좀 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종엽 배우가 일본에서 좀 유명하다 보니까 그런 당신에게 나랑 같이 EV 전기차 라이프로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내가 이걸 어디서 봤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다다단 다다다단 단다단. 그렇죠. 일본을 강타한 용사마 열풍, 겨울 연가, 일본명 겨울의 소나타, 현대 소나타.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배용준 씨가 광고를 했었죠. 이게 팔렸나요? 안 팔렸어요. 네, 한류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용사마를 좋아할 뿐이지 용사마가 타는 차까지 살 정도는 아니란 말이야. 차량은 용사마 굿즈를 사고 말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게 이제 일본 화제는 됐는데 그러니까 좀 유효하진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드라마가 유행을 하는 그 남주인공을 또 현대가 이제 똑같이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일본 내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 그 소나타 생각난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당장에 이런 것뿐만도 아니라 각종 이제 기사들이 일본 2부의 최강 라이벌 이래가지고 현대차를 칭찬하는 기사들이 막 쏟아져요, 일본 내에서. 그것뿐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의 그 자동차 유튜버들 많이 있잖아요. 일본도, 한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튜버들에게 광고를 줘가지고, 이 현대 아이오닉 5가 기가 막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립 서비스 광고가 일본에서 진짜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차를 타면서 이제 한국 차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 차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가끔 대한민국 국뽕 유튜브에 번역돼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현대를 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본에 이제 테슬라가 좋아요. 난 테슬라가 최고예요. 라는 친구들에게도 이제 현대를 한번 타보라고 시키면서 돈 주면서 현대를 타는데 그 친구가 현대를 사지 않습니다. 왜냐면 테슬라를 좋아하니까요. 라는 식으로 좀 여러 가지로 진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현대가 일본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안 나고 있는데 올해는 좀 더 많이 뿌린다는 겁니다. 예, 왜? 이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지잖아요. 금전적으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식으로 노출을 통해 가지고 이런 좀 위기를 타개를 해보자 라는 게 지금 현대가 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일본 시장에서 어쨌든 현대는 한국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한국 자동차 메이커가 일본에서 장사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유일하게 중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메이커가 일본에서 BYD예요. 그게 지금 일본에서 어찌 보면 좀 자존심에 대결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아무래도 좀 이제 지표가 되는 그런 이제 숫자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BYD가 현대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현대가 우린 인터넷으로만 팔 거예요. 우린 테슬라예요라고 했을 때 BYD는 우리는 일본 차처럼 일본 동네마다 딜러 만들어서 일본 사람들 아저씨 앞에서 설명해주고 아날로그식으로 팔 거예요라고 들어온 게 BYD예요. 그리고 BYD가 들어와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공인 중고차. 한국에도 있죠. 현대차가 인증 중고차. 아니면 뭐 한국 수입차들이 각종 인증 중고차 팔잖아요. 일본은 자국 내차 뭐 도요타, 혼다, 니산, 아니면 일본에 진출한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다 인증 중고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일본에서. 현대 이거 안 합니다. 네, 현대는 팔면 끝이에요. 중고차 안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 BYD가 일본에서 좀 화제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불이 났다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모로 이제 좀 이제 주목을 받았다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광고입니다. 여긴 이 배우가 좀 유명합니다, 일본에서. 이 배우가 누구예요? 일본을 대표하는 여배우인 나가사와 마사미. 티어로 따지면 1티어. 그러니까 국민급 여배우라고 해도 솔직히 손색이 없는 여배우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여배우가 중국 자동차 광고하는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굿바이 지금까지의 카라이프. 그렇죠. 이거는 굿바이 일본차잖아요. 그렇죠. 굿바이 일본차, 헬로우 중국차예요. 예. 차이나 머니의 힘이야, 이게. 일본도 나름 자동차 산업이 자존심이잖아. 도요타, 혼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일본을 대표하는 국민 여배우가 일본차 광고가 아니라 중국차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이거 난리 났었어요, 한번. CF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차 편안하네. 이 정도면 탈만할지도 BYD.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중국 차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 우리는 알고 있다. 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타볼만 할지도 BYD입니다. 맞아. 너무 좋다 BYD가 아니라. 그렇죠. 이 정도면 탈만 할지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약간 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중국 차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던 거예요. 전혀 좀 다른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게 이 중국 차랑 한국 차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게 올해는 좀 더 약간 과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예 이미지가 저런 거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좀 바뀌어지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이런 이제 중국 차랑 현대차 이제 일본 싸우고 있는 거 보고 있는데 좀 뭐라 해야 되냐, 앞날이 그렇게 밝진 않아요. 일본 사람들은 차를 길게 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어느 정도 타면 바로 중고차로 내버립니다. 왜? 차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이 차를 이제 팔고 다른 차로 갈아타고 싶다. 왜? 일본은 차검 제도가 있으니까.
새 차를 샀을 때의 가격도 중요하지만은 중고차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 주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그 차를 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게 아이오닉 5의 현대 중고차 시장을 나타낸 겁니다. 2022년 아이오닉 5 베이스 모델 7,000km 탄 차예요. 세금 포함 339만이면 살 수 있습니다. 중고차로. 안 팔리다 보니까 내리고 2번 내렸네요. 아이오닉 5. 그리고 아이오닉 5 보헤드 금연차 105일 동안 안 팔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400만이 이상으로 놔뒀는데 안 팔려서 가격대를 내리고 내렸네요. 2022년식 1.4만 킬로 탄 차.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은 고장나면 어떡할까 느끼지만은 5년 동안 10만 킬로까지 보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차는 보증이 9만 킬로가 붙어 있어요. 저도 이걸 싸다고 느껴요. 한국보다 쌉니다. 한국에서 아이오닉 5 이렇게 팔면은 저는 당일에 다 팔릴 걸 생각해요. 보증 5년 10만 킬로에 3,600만 원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안 사가요? 사가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러면 안 팔린단 말이에요. 한 번 떨어뜨린 저 중고차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차를 사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못 사네요. 그렇죠. 조금 맛을 볼까? 그게 좀 어려워지네요. 어렵죠. 왜냐면 흑우가 된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추미가 말한 것처럼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주세요 라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아마도 마케팅이 뭔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이거 보면 진짜 일본 사람 안 살 것 같은데 철수해라 이렇게 느끼는데 여러분 현대가 나름 글로벌 기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현대를 다른 식으로 보지만 일본 사람들은 현대를 한국으로 봐요. 한국 자동차 대표로 봐. 한번 들어왔다가 철수했어요 현대는. 그런데 이번에 들어올 때 현대는 다시금 마음을 고쳐잡고 일본 사람들, 일본 유저들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래서 들어와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 안 팔리면 철수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앞으로 일본에 장사하는 한국 메이커 일본 사람 절대 안 사요. 삼성도 안 살 것 같고 LG도 안 살 것 같아요. 이러면 어차피 한국 회사들은 팔다가 수틀리면 철수하고 또 들어왔다가 또 철수할 건데 쟤들 왜 사? 이런 말 안 그래?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들 내봐요. 예, 그런 식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새로 진출할 때 이미 2년 전에 철수 못한다는 걸 못 받고 들어온 거예요, 현대는. 예, 이렇게까지 아마 못 팔 줄 몰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머리가 많이 아프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현대의 이제 마지막에, 이런 머리 아프는 마지막에 비밀병기가 딱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2024년 3월달, 한국경제. 현대차 1제도는 캐스퍼 전기차. 일본 사람들 귀여운 차를 좋아하니까. 그렇죠. 일본 사람들 이 사쿠라 많이 산다며. 경차 사쿠라 아니야. 현대에는 이 캐스퍼가 있다. 문제가 딱 하나 있죠. 뭡니까? 일본의 경차국에는 길이가 3.4m 이하, 폭 1.48m 이하입니다. 캐스퍼의 사이즈, 폭 1.5m, 길이 3.5m, 아웃입니다. 경차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쿠라랑은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얘는 경차거든. 코나보다 좀 작은 전기차를 투입하는구나 라는 식으로밖에 일본 소비자들에게는 좀 먹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차가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해서 약간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경차의 매력은 운전할 때 버스 같아야 돼요. 앞이 짧아가지고 내가 차를 좌회전 우회전 뭐 할 때 앞에 있는 본넷 앞에 차 길이를 신경 안 써도 돼. 그래야지 편하니까.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 볼 때 밑이 다 보여야 돼. 그리고 경차인데 온 가족 다 탈 수 있고 짐을 많이 넣을 수 있고 그런 차. 이게 일본에 팔리는 경차의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일본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까지 일본 소비자들에게 구별되는 게 없는 차예요.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일본 사람 사줄까라 했을 때 아이오닉 5보다 팔릴 거라는 보장이 없는 차예요. 시장성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현대의 앞날이 밝아 보이지가 않죠. 어둡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두워요. 안돼 보사 울산 출신이잖아요. 좀 뭔가 미래적인. 여러분 제가 현대를 싫어하지 않아요. 싫어하지 않는데 객관적으로 봐서도 앞날이 깜깜해요. 앞이 안 보여요. 왜냐면은 이게 반격할 만한 여지가 없어요. 현대가 전기차만 들고 승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라리 제네시스라든지 일본 사람이 살만한 SUV, 산타페라든지 그런 거면 차라리 일본 사람 예를 들어 라브4라든지 일본에 SUV 탄 사람 있으니까 그쪽에 좀 어떻게 해가지고 비빌 경향이 있는데 전기차로 한정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기존에 있던 자기들이 들고 있던 거를. 한 번 철수했으니까 이제 두 번 철수 못한단 말이에요. 낙장불입이야. 그러니까 그냥 한번 갈 때까지 가자 이래가지고 전기차 말고 현대는 가솔린도 잘 만들고 하이브리드도 잘합니다. SUV 타보세요. 제네시스 그 기가 막혀. 양탄자야.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연 올해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할지 이 현대의 상황을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 있잖아. 그러니까 물건을 팔 때는 이 물건을 어떤 연령대 사람이 살지, 그리고 이걸 사는 사람들의 소비력, 구매력은 어느 정도 될지를 타겟을 정하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현대는 지금 그냥 공을 막 던져요. 막 던지고 아무거나 스트라이크 되라 이거야. 받을 사람 받아라 이 말이야. 그러다 보면 이게 일본에서는 안 먹힙니다. 그게 근데 너무 신기해요. 한국은 일반적으로 마케팅 잘하는 나라로 인증받고 있고, 그렇죠. 막 현대도 막 한국 회사니까 다 우리보다 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먹히는지.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LG를 전 본받아라 약간 느끼거든요. LG가 진짜 뭔가 일본 가전업체 멘트로 있잖아. 양판점 영업 다니고 발품 팔고 있잖아. LG가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해서 시장을 넓혔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일본 지금 가전 양판점 같은 데마다 LG 다 들어가 있고, 사람들이 이제 있잖아. 이제 일본 기업이 LG 스타일러 베낀 것도 만들고 그러거든, 파나소닉이. 그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좀 뭔가 일본 현지는 일본식에 있어요. 일본도 좀 뭔가 아날로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이제 우리는 모르겠으니까 그런 거 이제 집어치우고 이제 우리식으로 하다 이러면은 그걸 먹으라면 일본 사람은 안 먹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계속 어찌 보면 같은 방식으로 고집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이제 아까 저는 한국경제벤처로 일본은 보조금을 줄여서 배척했다, 그래서 철수했다라는 엔딩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중국 차는 장사 잘하는데 한국 차는 못 판다 이러면은 그거는 판매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저도 이제 지금도 이제 많이 보아요. 일본에서 광고 많이 나오거든요, 현대차. 많이 나오는데 광고 주는 방식이라든지 광고를 수주해서 하는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아이오닉 5를 살 가능성이 저는 절대로 안 살 거라고 느낍니다. 말하지만 자동차 유튜버가 주는데 테슬라가 세계 최고예요. 테슬라 관련 영상을 한 수십 개 만든 애야. 근데 걔한테 광고 딱 주고, 야, 아이오닉 5 정말 좋아요. 이거 나오면 그걸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살 것 같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안 사죠. 그런데 돈 뿌려요.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비자라는 건 솔직하기 때문에 약 팔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있으면, 내가 이 제품을 샀을 때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게 자산 가치, 특히 자동차 같은 건 자산 가치가 중요하거든요. 되면 이제 그걸 사는데, 아까 보여준 것처럼 중고차 가격 방어가 안 되면은 새 차보다 7,000km 탔는데 보증기간 똑같은데 가격이 2천만 원이 더 싸네? 그러면 중고차를 사지. 근데 그 중고차조차 안 팔리네? 그러면 누가 새 차를 삽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고차 시장부터 이래가지고 현지 시장에 대한 이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하다 보면은 돈은 돈대로 쓰고, 아마도 여러모로 이제 골치가 아픈 게 아마 일본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상 한국 사람이니까 현대차가 좋은 차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미 선택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다음 차 뭘로 할까 할 때.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아까 BYD 나가사 마사미짱라는 일본 배우분이 CF 나왔잖아요. 다음은 토요타일까 닛산일까 혼다일까 그렇게 생각할 때 생각해보니 마사미짱 CF 한다며. 뭔가 아마 안 좋겠지만 그래도 보러 갈까? 선택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마케팅이에요. 근데 보러 가면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영업 잘하면 사주는 거고, 좋은 차면 사주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차 성능이라든지 중고차 가격 그것도 다 영향이 많이 있지만 그 전 얘기예요. 짜잘한 것보다 일본 사람들 뇌리에 남아야 되거든요. 현대차가 파란색 흰색이잖아요. 오오타니 LA 다저스로 이적했잖아요. 파란색 흰색이거든. 오오타니가 몰고 와서 일본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있는 LA에는 이 차가 오지게 많이 다닙니다. 한번 타보세요. 홈런 딱! 이러면은 저 오오타니가 나왔니 이러면 더 화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예 그 브랜드를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한번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네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한국 대표로 현대가 일본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컨텐츠를 항상 하는 겁니다. 아무튼 현대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